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을 얘기하는데 코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코드 얘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지? 왜냐하면 얘기하면 끝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지만 또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코드에 대한 내용들 어떻게 우리가 이걸 보안에 적용하는지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결국 백문이불여일견 데모로 보여주는 게 제일 좋으니까 그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저희 시냅의 코드 클라우드의 전반적인 기능들이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코드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포커싱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정적 코드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고요. 오와스프 탑10에 대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들, 직접 코드에 대한 어떤 취약점을 찾아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컴포지션 아날리시스라고 있어요. 서플라이 체인이 원인이거든요. 서플라이 체인 공격들 2017년도 바이든 정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솔라윈즈 사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외국에 있는 코드에 대한 로그4j 쉘, 맞습니다. 뭐 솔라윈즈, 네. 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부분도 뭐 XZ 유틸까지 실제 공급망에 굉장히 취약점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성 분석, 패키지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이어서 따라서 저희 공급망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드리면 S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미국의 이제 시사 아니면 NIST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의무적으로 S밤을 갖다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 소프트웨어 자재를 다 보는 거거든요.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안에 있는 코드 안에 있는 모든 자재들을 나열을 해가지고 실제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뭐 GPL 라이센스 예를 들어서 다양한 형태의 라이센스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예전 같으면은 우리가 서버 자체를 가져와서 상면에다가 블레이드 서버를 넣고 이제 인프라를 그렇죠.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네. 예전 기억이 나는데요. 최근에 그럴 필요가 없죠.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프라스트럭처 코드라고 얘기해서 테라폼 이런 코드를 가지고 몇 줄 이내에 테라폼을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바로 자동화해서 인프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안에 대한 가드레일이 필요하거든요. 개발자분이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프라를 만드는 사람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네, 전체적으로 우리가 코드에 대한 취약점에 대한 부분들, 오픈소스 취약점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보는 부분들, 리프트 앤 시프트 하는 부분들이 전체적인 어떤 그런 코드에 대한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점점 코드에 대한 보안의 어떤 니즈들, 네. 그 다음에 어떤 솔루션들도 풍성해지고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럴까라고, 뭐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결국 이제 코드를 그러니까 워크로드에 배포되기 전에 코드단에서 때려잡으면 배포되기 전에 어쨌든 보안을 막는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그 위에 계신 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배포되기도 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면에서는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는. 그래서 그런지 좀 되게 요거 관련된 것들이 그 CSPM, CWP 이후에 굉장히 좀 풍성해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최근에 들어요. 이제 ASPM이라 가지고 어플리케이션 시큐리티 플랫폼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 솔루션이 결국 코드 보안에 대한 범주이고 실제 우리가 오른쪽에 그 화면에 보시면은 AWS 사례가 나와 있는데 이제 뭐 코드 파이프라인, 뭐 코드 커밋 다양한 형태의 컴포넌트들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용을 해가지고 컨테이너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 자체에 우리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점들을 앞단에서 밀어내는 그렇죠. 거죠. 리프트 앤 시프트를 하는 거고요. 장애나기 전에 맞습니다. 없애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뭐 취약점이 새로운 취약점이 물론 나올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예방을 하게 되는 런타임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노이즈를 줄일 수가 있겠죠. 운영에 대한 공수를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될 거고요. 실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그 데모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화면 자체가 앞에 보셨던 이제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요. 뭐 개발자가 IDE라는 툴을 씁니다. IDE라는 툴을 써가지고 개발을 합니다. VS 코드나 아니면은 뭐 일반적으로 인텔리제이라는 툴을 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고양이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시죠? 기더브가 있고요. 뭐 빅버켓이나 아니면 깃넷들이 있는데 이런 툴에다가 레파지토리를 이용해서 코드를 올리고 우리가 기덥스를 이용해서 뭐 실제 우리가 개발팀과 팀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코드를 만들어서 릴리즈하는 그런 단계가 되는데요.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이 시냅에 있는 코드 보안이 지원할 수 있는 보안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다는 거죠. 데모를 말씀드리면요.
실제 저희가 코드 레파지토리가 있습니다. 이 코드 레파지토리가 있고요. 이 코드 레파지토리에 있는 우리가 수없이 많은 레파지토리가 있을 거예요. 몇백 개 이상의 레파지토리가 있는데 그 레파지토리 안에 있는 취약점들을 보는 거고요. 실제 이 보는 취약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CVSS에 대한 스코어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취약점들이 있고 크리티컬한 취약점들이 있는 부분들을 API를 통해 자동으로 스캐닝을 하게 됩니다. 레파지토리 스캐닝을 함으로써 우리 개발자가 실제 가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스캐닝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자동입니다. 자동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스캐닝해서 그 안에 있는 브랜치 안에 들어가 있는 메인 코드에 대한 부분들, 실제 그 내부에 심화되어 있는 디테일한 취약점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해당되는 취약점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명세들이 나오게 됩니다. 버전에 대한 부분들, 픽스에 대한 버전에 대한 부분 나오게 될 거고, 스프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 취약점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버전의 패치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기덥스를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기덥스에다가 풀 리퀘스트나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처리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실제 지금 보시는 부분들이 어떤 특정 파일에 대한 제이슨 파일에 대한 취약점들을 저희가 레이스워크에 있는 스캐너가 있습니다. 코드 스캐너가 있는데 이 코드 스캐너를 통해 가지고 취약점 스캐닝 하게 되면은 오른쪽에 보시던 취약점 스캐닝이 스캐닝돼서 취약점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단계별로 가능하고요. 이 결과 자체가 이제 저희가 기덥스에 올라가게 되겠죠. 데모 유저라는 친구가 이제 취약점에 대한 스캐닝을 한 결과가 올라가 있고요. 밑에 보면은 기더브 액션이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오케스트레이션 하게 됩니다. 풀 리퀘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발팀에다가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고 이 안에 있는 취약점들이 어떤 취약점들이 있으니까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갖다가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거고요. 이 조치 취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의 파이프라인에 대한 부분들 풀 리퀘스트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죠. 보여주고 있고 뭐 런시를 돌린 버전에 대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S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안에 있는 레파지토리 안에 들어가 있는 웹코스라는 그 메인 브랜치에 대한 부분들 스캐닝 했을 경우에 이렇게 자재들이 나옵니다. GPL 라이센스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고 실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자동화를 하게 되면은 코드에 대한 부분들 취약점을 저희가 최소화시킬 수가 있고 코드에 대한 위협에 대한 부분들은 리프트 앤 시프트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능합니다. 그 운영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거든. 제가 예를 들어 GitHub의 개발자가 아니야. 네. 근데 사실 GitHub의 개발자는 보안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CV 넘버가 뭔지도 모르실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다 교집합이 굉장히 넓어졌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내가 개발자가 아닌데 그러면 이 스캐닝 툴을 통해서 자동화해서 보여주는데 큰 문제는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개발해서 GitHub를 직접 쓰지 않더라도 툴을 이용해서 스캐닝을 해서 vulnerability가 나왔네? 조치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프로세스 상에 지금 이제 솔루션 구현 단계에서 보면 완성도 있게 구현이 됐다라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가능할 거예요. 내가 GitHub를 잘 몰라도. 그러니까 뭔지는 알지만 들어가서 뭐 코딩을 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쓸만할지가 현실적으로 뭐 제가 저도 이제 개발자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사실은 ASPM이라는 분야가 있어서 시대 분야에서 그 분야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분야가 그런 분야이고요. 굉장히 많은 솔루션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솔루션도 있어요. 너무 많은 디테일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심플합니다. 정말 심플하고 규모가 크지 않는 뭐 애플리케이션 보안 담당자가 있을 경우에 이 툴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파워풀할 거고 취약점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빠르게 조치를 취할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